CJ 제일제당 2023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3% 감소했고 영업이익 3.4%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영업이익은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재고 회전율은 5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전체 재고라고 표현한 것은 회사가 그 재고자산 명세를 비공시하고 있고 분기에 또 그 매출원가 계산을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하고 있어서 전체 재고자산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저께 뉴스에 원재료값 내려도 식품 가격 올라 10% 오른 식용유, 원재료는 28% 내려. 양범수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다른 언론들도 거의 유사하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지잖아요. 대표적으로 식용유는 해당 기간 원재료 가격이 27.5% 하락했음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3% 올랐다. 같은 기간 뭐 이렇게 쭉 했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26% 상승했다. 밀가루도 역시 그 원재료가 떨어졌지만은 소비자 물가는 6.9%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확인을 하기 전에 썼던 견해는 2022년도 전년도에 매우 급등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인상 요인을 제조업체들이 충분히 2023년에 반영하지 못해서 영업이익 대폭 감소나 영업손실 상태까지 이르게 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꾀꼬리 해가지고 인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분석을 해본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거의 뭐 원재료 가격이 100%도 오르고 막 그랬는데 국내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다 반영을 못하고 서로들 눈치 보면서 올리고 그랬었는데 2022년도에 2023년도에도 뭐 또 오른다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 물가는 오르고 있는 겁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한 2, 3년 내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뭐 등등이 터지면서 식료품이나 그 식량 가격들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장기전으로 가면서 이제 다시 안정화는 돼가고 있는데 오르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일제당에 그가 공시한 그 중에서 보면은 그 원재료 전체입니다. 식용유만이 아니고 6.1% 가중 평균으로 상승한 거로 산출이 돼요. 그러면은 재정원가 비율이 재료 비율이 75.9%니까 가격 상승 압박률이 4.6% 인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원가 상승률이 그 5.4%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판매 가격 상승률은 이거보다 좀 더 낮아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가려가지고 어, 요거보다 좀 낮게 그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2023년도에 와서도 그 가격 상승 요인은 있다. 근데 작년에 45.8% 했을 때 한 32%인가 그걸 올렸어요. 근데 이번에 4.6%니까 이제 제품 가격은 판매 가격은 한 4점 몇 프로인가 그 정도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만 봐도 이런데 뉴스 출처를 뉴스 소비자가 밝히듯이 저도 그 양범수 기자 조선비지에서 보도했다고 꼭 이 밝히지 않습니까? 언론사 기자는 뉴스에 식용유 가격 하락의 출처를 표시해야 되는데 누구나 보면 네가 가서 찾아봐 그거는 기자의 그 자세가 아니죠. 어느 자료에 의하면 이래든지 세계 곡물 가격 그 뭐 추세표를 제시를 하든지 그리고 세계 곡물 가격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수입 가격은 다를 수가 또 있죠. 왜냐 또 원화 가치가 하락해 가지고 원화 가격으로는 또 많이 올랐을 수도 있단 말이죠. 수출에는 유리할 수도 있지만은 수입을 거의 100% 해가지고 만들어낸 식용유 뭐 이런 것들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게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프레이션 속에서 소비자는 제 생각에는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중국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맨날 벌써 몇 번을 얘기하는데 허리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 재정 수지도 졸라매야 되고 쓸데없는 에, 그 지출을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했습니다만은 이게 왜 늦게 이게 좀 자, 그래서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5조 8천억 원대인데요. 2.3% 감소했어요. 그리고 그 매출 원가는 조금 증가했죠. 그래서 그 판매 관리비는 좀 떨어뜨렸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2,630억 원으로서 31.9%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나 하락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인데 원가 회계가 왜 이렇게 그 크게 영업이익이 내려가냐 그러면은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매출이익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원가 회계에 의한 판매 의사 결정은 인상이란 왜곡된 결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이번에 가격을 올렸느냐 뭐 등등 하면은 재고는 줄어드는데 원가 회계로 하면은 이익이 더 줄어드는다 말이죠. 재고가 줄면은.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야지 이런 얘기를 의사결정을 했을 것이다. 실제 안 올렸어도 될지도 모르지만은 이런 거. 그래서 어 스르프 쪽으로 그 분석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2%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감소보다 더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수르폰율은 0.5%가 상승했어요. 운영 비용이 1.7% 줄여가지고 생산성은 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스르폰 영업이익은 3,447억 원으로서 3.4% 증가한 거로 됩니다. 원가 회계는 31.2% 영업이익이 하락했는데 스르포상으로는 재고가 감소하면 이익이 그만큼 많이 팔아가지고 재고가 감소된 거니까 이익이 당연히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분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보다 817억 원을 더 벌었다. 이것이 이제 스르포트 회계의 스르포 영업의 결과입니다. 스루프 손익은 재고가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판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 하락이지만 스루프 회계는 이익이 증가했다. 라고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이게 이 상반기도 그 내역을 하는지 모르지만 분기에는 왜 내역을 안 하는지 몰라요. 그 CJ 제일주당 같이 그 대기업이 그런데 그 회사가 매출 원가를 그냥 전체적으로 때려서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같은 동급인 비교가 됐기 때문에 그냥 어, 그 이 가공 비율 뭐 이런 거를 그 가정을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분석을 했어요. 대기업으로서 모범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자원 빈국으로서 원재료는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회전율 평가 등에서 그래서 원재료 등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부재료, 저장품, 미착품, 가공비가 배부되지 않는 재고재산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유수명이 어느 정도 유지 보수가 가능한 선이라면은 재고는 많이 확보할수록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필요한 것은 재고 회전율 대상은 이 WCAI 제품 상품 부제품 제공품이 이게 관리 대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재고자산 재고 변동을 매출원가에 계속 반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왜냐 전체로 해버리면은 재고가 그 이 감소할 때 영업이익이 더 떨어지는 거로 나오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예 안 되겠다 해서 또 판매 가격을 올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차이는 그 원가 회계하고 그 스루프트 회계의 차이는 재고 감소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비성분의 그 메추론가 재료비하고 제가 스루프로 만들어낸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그 재료비의 갭하고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차이는 검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수르픈율을 보면은 이 저기 다 100%는 나오죠. 그런데 이제 원가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4.5%지만은 스루프 관점에서는 영업이익률이 5.9% 나온다. 요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나머지 그 변수들 재료 비율과 운영 비율로 이 스루프는 보고 있고 원가 회계는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 비율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 재료비하고 운영 비용하고 디커플링해서 이렇게 보는 방식이니까 당연히 그 매출 재료비만 하면은 매출 원가보다 항상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17.7에서 16.4를 더하면은 1.4%가 딱 나오죠. 이렇게 그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영업이익률하고 의 차이가 되는 거겠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재료비와 운영 비용으로 디커플링해서 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로 되어 있다는 것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상품까지 여기 포함된다고 일단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좀 살펴볼게요. MC 매천원가 재료비는 0.8%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1.7%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24%로 증가했어요. 재료 비율은 거꾸로 3.2%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를 더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성분 금액의 합계액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하지가 않아요.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4,400만 원, 1,400만 원. 근데 요게 대손 환입 금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성분 운영 비용에서 대손상각 환입액을 빼지 않은 게 이게 또 에라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네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도 그 지금 보면은 그 갭이 평가 대손상각 그 손실액을 그건 영업에 해당하는 거니까 대손상각은 그 차이가 납니다. 이 다른 기타 상각이라면 영업에겠지만은 그 이 외상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이니까 그 영업 손익에서 이거를 건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운영 비용에서 그것을 그 빼가지고 맞춰 써야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 차이가 235억 원이나 또 나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됐더니 이게 그 3회 상사라고 B2B 거래 업체인데 여기 재고 자산을 그 양수받았다고 그래요. 그 금액하고 일치하니까 맞긴 맞는 거구나. 이렇게까지는 이해가 됐고. 그러면은 양수한 것이 그 양수한 것 중에서도 그것을 또 물건을 팔았다면은 매출원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3회 상사 재고를 지금 이렇게 봐서는 이게 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235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에, 지금 그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를 안 하니까 지금 그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3,633억 원이
들어왔다면 재고가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3,397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거든요. 그럼 235원의 현금이 어디서 꽁돈으로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뭘로 볼 거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아닐까? 그렇게 그냥 추정을 해봅니다. 재고 평가 손실 금액이 얼마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분기 거에는 왜 재고자산 명세를 비공시해 가지고 왜 헷갈리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운영 비용으로 와서 인건비가 5,28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4% 전년보다 감소했고요. 직원 수는 근데 22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저임금 신입사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평균 연봉이 8,26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운반 포장 재료비가 그 5천억대가 나가가지고 6%그 감소했고요. 지급 수수료는 6.3%가 그 감소했습니다. 3분기 말에 직원 수를 비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3년도 상반기 인원수하고 2022년도 상반기 인원수로 한 거기 때문에 6개월간의 갭이 있는데 그게 변동이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이런 것도 비공개하니까 정확한 수치를 낼 수가 없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고 스루픈율이 상승을 했으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42.3%면은 50%가 그 경영권 방어선인데 지금 그 레드 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분석에 의한 통계는 재고 회전율 상승과 스루픈율 상승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는 것을 문자 기록으로 남긴 거고요. 이것을 충분 조건 논리 도표에 표현한 거고, 그 입증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해서 수량으로도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으면은 투명한 거다 이렇게 입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입증 방법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손익계산서하고 그 비성분 쪽에서도 그 하락으로 다 추론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그 데이터들이 그 하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제1제당이 공시한 거로는 6.1%가 상승을 했어요. 가중 평균으로. 요거 매입 비중을 계산해 가지고 가중 평균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모순이 걸립니다. 음, 그러면 이게 정확한 거냐? 그 공시한 그 이 원재료 매입 가격 추이가 우선 뭐 비교 검증 대상이 없으니까 믿을 수밖에요. 그리고 제품 가격은 그 이 4.4% 증가했어요. 아까 맨 처음 서두 얘기했는데 에, 가중 평균은 6.1%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2% 가까이는 가격을 못 올린 거죠. 근데 작년에 원재료가 45.8% 증가했을 때 제품 가격은 31%뿐이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못 올린 부분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해석도 되죠. 그래서 그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저기 추가로 요구해야 될 게 제품 재고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지만은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CJ 제일제당 브랜드로 해가지고 실제 공장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자기네들 브랜드 이름을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이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입 가격이 추가로 공시돼야 확실하게 입증이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식용유 원료인 콩은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었고 여기 그 0.5% 상승했어요. 판매 가격은 인하되었다. 뉴스 보도와는 반대다. 판매 가격이 대두유 요거 식용유죠. 7.5% 하락했어요. 음, 인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에서 그 보도한 뉴스하고는 회사가 제시한 거는 모든 데이터가
반대인데 어느 게 팩트입니까? 자, 그러니까 언론 뉴스 다 믿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이 수준이 높으려면은 그 취재원을 밝혀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뭐 20 몇 프로 내렸다는데 그 어디서 나온 자료냐? 아, 그래서 그 다른 그 이 식용유 회사 해표 식용유는 어디서 만든 건가 모르겠네. 자관 식용유를 요즘 뭐 우리들 많이 쓰죠. 돼지기름 안 쓰고 식용유로 해서 몸에 건강에는 그뭐 다들 식용유를 쓰는데 튀김도 그렇고 그 매우 우리 그 식생활에 귀중한 그런 그 건데 제1제당부터 이게 그 뉴스하고 다 반대로 원재료 가격은 오르고 판매 가격은 거꾸로 내리고 이렇게 됐단 얘기예요. 어느 걸 믿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판단을 못 세우겠네요. 그러나 제가 본 것은 실제 공시된 데이터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조선 비즈니스인가 그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으로 보게 되는 거죠. 식용유 가격 올렸냐고 또 물어는 봐긴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 원가 회계 실적 원가 개념으로 보면은 재고 감소에 의한 영업이익률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판매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가격을 만약에 올렸다면은 소비자들이 원가 회계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연말 매출 예측 기대 영업이익과는 재고가 감소하면 대폭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판매 가격을 7% 인상시켜야 기대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또는 재고를 증가시키면 더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자, 그 예측을 해보는데 3,200 정도 남을 거로 하는데 실제 예측을 해보면 589억 원으로 3분기 실적보다도 더 떨어지게 돼 있다. 이게 왜 그러냐? 재고가 마이너스 28%가 3분기까지 줄었는데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준다면은 이게 이 원가 회계는 그렇게 영업이익이 낮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7% 정도 올려서 판매량은 더 못 올리더라도 그러면은 이렇게 그 이 매출이 늘어나 가지고 한 3천억 정도 그 가까이 이 기대치에 가까이 이렇게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은 판매 노력을 안 하고 재고만 28% 그냥 다시 그 증가시킨다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서 5,420억 원의 이익이 난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재고를 줄이면은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죠. 재고를 줄이면은 가격을 올려야 되네. 이런 논리가 나오네요. 원가 회계는. 연말 매출 예측 기대 영업이익은 재고가 감소하면 대폭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판매 가격을 7% 인상시켜야 기대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또는 재고를 증가시키면 더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수치로 나와 있는 것들을 그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스루폿 관점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한 25% 정도 더 오를 거라고 보면은 7조 2천억 정도 하게 되면은 안 그냥 3,500억 남는 거로 됩니다. 여기에서 실적보다도 재고 회전율을 연간 12회전 하게 되면은 한 4.9% 정도 조금 더 노력하면은 매출이 한 7조 5천억 정도 해가지고 5천억 정도의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예측 가격은 그이원 스루프 쪽이 비싸게 나옵니다. 재고가 크게 하락했을 경우에는 스루프 예측 단가는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스루프 관점을 이해한다면 판매 가격 인상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서로 원가 회계에 의한 판매 가격으로 했을 경우 이익 창출 방법은 재고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까 그 이 7조 2천억인데 이걸 단가로 비유를 하면은 원가는 그 680만 원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스루프 쪽은. 그러면은 아까 7회 전화기로 했는데
1회전만 더 해보자. 근데 이제 19.9%를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출이 8조 1천억 원대가 돼가지고 한 5천억 정도 그래도 이익이 나오는 거로. 그래서 그 단가를 깎임을 당하더라도 이 돈을 또 버는 방법은 자기네들 내부적인 노력은 안 하고 가격이 뭐 재고 회전율 자기네들 노력에 대한 것들은 얘기를 안 하고 가격이 올랐니 내렸니 이것만 따져가지고 어, 하는 것은 그것은 경영 능력이 없는 거죠. 그 재고 회전이 1년에 8회전 하면은 식품회사가 유수명도 있고 찡따오 맥주 거기 재고가 남아 돌아가니까 거기다가 오줌 넣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새끼들은. 잠깐 위생관념이 또 그렇고 그런데 그이식그이 말하자면 식량 원자재들 이 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밀가루도 있고 뭐 보리 맷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 잘그 유수명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재고 회전율이 높아야죠. 8회전 가지고는 한 12회전 한 달치 정도만 가져가면 충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8회전뿐이 못해요. 그래도 지금 실적보다는 거의 20% 가까이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익을 낼 수 있다 이게요. 음, 가격 안 올리더라도 재고 회전율을 올려서 이 돈을 버는 방법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그 통계치에서 분류를 해보면은 재고가 감소가 28% 됐거든요.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고 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르프 쪽에서는.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감소시킨 회사에 만약 이게 납품단가 승인이라고 그러면은 재고도 봐야 돼요. 재고를 봐가지고 재고를 줄여서 판매 가격이 올랐다 그런다면은 그건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32만 1,000원으로서 69,500원 연초보다 내려갔고요. 장부 가격 대비 93%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 원가 회계상으로는 또 이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으니까요. CJ가 44.5%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13.2%, 외국인이 23%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이 눈에 띕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